절간 소녀와 빔의 철학, 체움과 비움의 경계에서 제14편 스승과 제자. 정아의 명상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8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월요일 방과 후 모임을 위해 모인 아이들 중에 새로 온 지훈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지훈은 인터넷에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읽어본 상태였다. 정아야, 너는 깨달음을 얻었니?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정아는 당황했다. 깨달음? 저는 그냥 배우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남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스승이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아이들도 지훈의 말에 관심을 보였다. 그럼 정아는 우리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건가? 민지가 물었다. 정아는 더욱 난처해졌다. 자신은 단지 배운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 어느새 스승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배우는 입장이잖아. 단지 좀 먼저 시작했을 뿐이지. 하지만 지훈은 계속 따져 물었다. 그럼 공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봐.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과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 정아가 공에 대해 설명하자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건 초보적인 이해야. 진짜 공은 중간 철학에서 나온 건데 나가르주나의 팔불중도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아이들은 어려운 용어들에 압도되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훈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준호가 말했다. 아니야. 정확한 이론을 모르면 잘못된 수행을 하게 돼. 나는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그날 모임은 결국 어정쩡하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정말 남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지훈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태어사에 도착한 정아는 수보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스님, 제가 너무 건방진 건 아닐까요? 깨달음도 없으면서 남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보리가 정아의 고민을 들은 후 조용히 말했다. 정아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지. 무슨 뜻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지라고 했듯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 이때 효산 스님이 나타나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정아가 오늘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효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아야, 지훈이라는 친구는 지식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구나. 지식 중독이요? 그래. 많이 아는 것과 깨달음을 혼동하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체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보리가 덧붙였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소승적 사고라고도 해. 자신의 해탈만 중요시하고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내 자신부터 점검해봐야 해. 효산 스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왜 친구들과 명상을 나누게 되었니? 정아가 생각해보니 처음 마음은 단순했다.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거야.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이야. 하지만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수보리가 미소를 지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럼 계속 배우게 되거든. 그럼 지훈이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해요? 일단 그의 열정을 인정해줘. 많이 공부한 것도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어떻게요? 효산 스님이 제안하셨다. 다음 모임 때 지훈이에게 직접 설명해달라고 부탁해보렴.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명상을 해보자고 하고. 그럼 지훈이가 더 잘난 체 할 텐데요. 아니야. 진짜 지혜는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다음 날 모임에서 정아는 효산 스님의 조언대로 했다. 지훈아, 어제 말한 나가르주나의 팔불중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지훈이 기뻐하며 칠판에 나가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팔불중도는 8가지 부정을 통해 공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불생불멸 불단불상, 불일불이 불거불래. 복잡한 이론을 20분간 설명한 후 정아가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많이 공부했구나. 그럼 이제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서 그 이론을 체험해 볼까? 모두가 명상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아 지훈이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후에는 완전히 자세를 무너뜨렸다. 힘들어? 정아가 조용히 물었다. 이론을 알면 명상이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명상을 계속했다. 준호와 민지는 이미 익숙해져서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갔고 영수도 편안한 모습이었다. 명상이 끝난 후 지훈이 정아에게 말했다. 미안해, 정아야. 내가 너무 아는 척했나 봐.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천천히 해.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 그날부터 지훈이는 많이 달라졌다.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먼저 실천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새로운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지훈이와 정반대로 지나치게 회의적이었다. 이런 거에서 정말 도움이 돼? 수진이가 명상 중에 눈을 뜨고 물었다. 조용히 해, 수진아. 민지가 속삭였다. 왜?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면 안 돼.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니야? 정아는 난처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었다. 명상이 끝난 후 정아가 수진이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 수진아, 명상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 그냥 앉아서 숨 쉬는 게 뭐가 그리 특별해? 정아가 생각해보니 수진이의 의문도 타당했다. 그럼 다르게 접근해볼까? 수진이는 언제 가장 평화롭게 느껴져? 그림 그릴 때. 그럼 그림 그리면서 명상해보는 건 어떨까? 붓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 거야. 그것도 명상이야? 물론이지. 명상은 마음을 관찰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해볼게. 다음 모임부터 수진이는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며 참여했다. 신기하게도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다. 어때? 정아가 물었다. 신기해. 그림 그리다가 갑자기 모든 생각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아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수보리가 정아에게 물었다. 요즘 모임을 이끌면서 어떤 기분이니? 어려워요. 각자 다 다른 성향이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스승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야. 뭐요? 방편이라고 해. 각 사람의 근기에 맞게 가르치는 법이지. 효산 스님이 설명을 이어주셨다. 부처님도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셨어. 어떤 사람에게는 고행을, 어떤 사람에게는 중도를, 어떤 사람에게는 염불을 권하셨지. 그럼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야. 마치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인 것처럼. 수보리가 덧붙였다. 그리고 스승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각자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뜻이야. 너는 단지 방향만 알려주면 돼. 정아가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그럼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다. 오히려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어. 어떻게요? 지훈이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모르겠다. 같이 알아보자라고 하면 어떨까? 그럼 함께 배우는 동반자가 되는 거야. 정아는 다음 모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았다. 지훈이가 또 복잡한 이론을 물어왔을 때 정아는 솔직히 말했다. 미안,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수보리 스님께 같이 물어볼까? 지훈이는 의외로 기뻐했다. 정말? 그럼 같이 공부하자. 그런 식으로 모임의 분위기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에서 함께 배우는 동반자들로 바뀌었다. 어느 날 민지가 정아에게 말했다. 정아야, 너 정말 좋은 스승이야. 저는 스승이 아니야. 그냥 친구인 거지. 그런데 왜 너한테 배우고 싶어지는지 알아?
왜? 너는 잘난 척하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봐주고. 준호도 끼어들었다. 맞아. 지훈이한테는 이론 공부할 기회를 주고 수진이한테는 그림으로 명상하게 해주고 나한테는 과학적 설명도 해주고. 정아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경계했다. 자만심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보리와 대화하면서 정아가 물었다. 스님, 제가 좋은 스승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스승이 되려는 순간 교만해져. 그냥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면 돼. 효산 스님이 덧붙이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계속 배우는 것이야.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지. 어떻게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훈이의 이론적 질문 덕분에 저도 더 공부하게 되었고 수진이의 의구심 덕분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거야.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야. 그날 일기에 정아는 썼다. 스승과 제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함께 배우려는 사람이다. 각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필요가 있다. 지훈이처럼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 수진이처럼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는 사람, 준호처럼 과학적 설명을 원하는 사람.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로움이다.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방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분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것. 내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자. 그리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아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달은 스스로 빛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나도 그런 달처럼 받은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자.